빅뱅 태양 감미로운 인사 따라하는 블랙핑크. 이거는 근데 조금 놀리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태양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성명 동영배, 출생 1988년 5월 18일. 네, 성공자로 34세 맞고요. 경기도 우정부시 신곡동 맞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입니다. 신체 173cm에 58kg. 신체는 정확한 수치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네. 아내 민효린, 아들 2021년 12월생. 이게 틀렸네요. 저희 아기가 2021년 11월생입니다. 11월생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아기가 이제 11월생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돌이 막 지났고요. 또 우리 와이프를 닮아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딸이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이제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생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 사랑스러운. 병역은 육군 제5포병여단 병장 만기 전역. 경례 한번 해주세요. 이 경례를 이게 벌써 4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하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군인 시절 때 어떤 그 생각과 마인드로 돌아가서 승진! 소속사 더 블랙 레이블, 오랫동안 몸 담고 있었던 YG 엔터테인먼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더 블랙 레이블 이 소속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여전에도 이제 블랙 레이블과 같이 음악을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소속 그룹 빅뱅 그리고 GD 태양. 네, 맞습니다. MBTI가 나오네요. INFJ가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려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저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고 제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또 너무 광활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데뷔를 제가 2001년 2월 7일 진우션 AO 뮤직비디오 데뷔일로부터 7,993일 21주년이네요. 이 숫자로 21주년이라고 보니까 제 인생 반 훨씬 이상을 음악과 함께 했네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별명 의정부 맨주먹. 제가 처음 데뷔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추억의 프로그램이죠. 그거 아실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만원으로 일주일을 사는 그런 그 당시에 그 만원의 행복을 찍던 그 PD님께서 우리 멤버들의 그 캐릭터를 잡아주셨어요. 방송에 나갈 때 보니까 저를 의정부 맨주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정부 맨주먹, 뭐 학교 3장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3장은 제 오랜 친구 지용이가 지드래곤이 방송에서 영배가 학교 3장이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가 학교 3장이 됐습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이 나오네요. 팬덤 VIP. VIP 사랑해 보내주세요. 이게 정말 VIP라는 이름 자체도 불러본 지가 방송에서 너무 오래되긴 했네요. 조금은 쑥스럽긴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VIP, I love you. 지난 10년간 K-팝을 통틀어 가장 성공한 밴드인 빅뱅은 아델,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월드 팝스타 인기에 버금가는 티켓 파워와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대표 브랜드이다.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하거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원 차트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그룹이며 그래서 VIP들 사이에서는 빅뱅 순위 걱정은 안 한다. 그게 다 사실 VIP 여러분들 덕분이겠죠. 네. 역대 멜론 24시간 이용자 탑 10. 진짜 그렇네요. 여자 그룹 분들은 다 계속 바뀌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있네요. 9위만 빼고 다 빅뱅이에요. 그렇네요. 9위 빼고 다 빅뱅이 저희네요. 네. 참. 대단하네요. 참 오랫동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최다 콘서트 관객 동원 기록과 국내 최초 콘서트 누적 관객 수 1,000만 돌파라는 대기록을 쓰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티켓 파워를 증명했다. 공연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랬죠. 진짜 그때는 눈 뜨면 공연장, 그리고 눈 감으면 호텔, 눈 뜨면 다시 비행기. 힘들지만 너무 감사한, 가수로서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DC 인사이드에서 빅뱅 멤버 중 제일 처음으로 개인 갤러리인 동영배 갤러리가 생겼다. 여기 아시나요? DC 인사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갤러리에 모이셔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이 터프하고 거칠기도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음악적으로 또 정말 저를 잘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제가 받은 선물들이 구하기 힘든 그런 오래된 LP들이라든지 또 구하기 힘든 CD들을 거의 정말 몇 박스씩 보내주셨어요. 2010년 9월 25일 두 번째 솔로 콘서트 솔라 콘서트, 첫 번째 콘서트인 핫 콘서트에 이어 성인 콘서트를 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성인 콘서트를 했어요. 성인 콘서트를 굳이 나눴던 이유가 제 기억에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C 인사이드 갤러리와 좀 연결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를 좋아했던 그런 많은 그 남자 팬분들이 성인 콘서트를 열어달라 뭐 이렇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 제의가 있었고, 사실상 성인 콘서트나 그냥 일반 콘서트 다를 건 없었거든요. 제가 콘서트에서 좀 상의 탈의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그때 성인 콘서트 때 더 과감하게 옷을 좀 많이 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조금 더 좀 농밀하게 제가 가진 음악의 섹시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준비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가창력과 춤, 솔로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 모두 아이돌 중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자 아이돌이라는 틀의 한계를 넘은 음악성과 보컬, 춤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뮤지션이다.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 너무 쑥스럽기도 한데, 저는 뭐 스스로 이렇게까지 제가 뭐 최정상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아이돌 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들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 씨는 다 잘하니까. 네, 뭐 그렇게 봐주신다니 네, 감사할 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 제이홉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선배로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며 팬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하다. 난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활동했었을 때랑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활동했을 때 이게 애매하게 조금씩 이렇게 마주칠 기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제이홉 솔로 청음회에 초대돼서 가기도 하고 RM과는 여러 가지 전시회나 아트페어 같은 데서도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친분을 쌓게 됐는데 정말 너무 멋진 친구들이더라고요. 또 저도 배울 게 굉장히 많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몇 년이라도 더 먼저 이 음악과 가수 활동을 시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조언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너무나도 좋은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해졌나요? 지금 가장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건 아무래도 지민이지 않을까. 네. 블랙핑크 로제가 롤모델로 태양을 언급하며 팬이라고 하였다. 로제가 블랙핑크 콘서트 때 제 노래를 무대에서 부른 거 저도 봤었는데 뭐 감사할 뿐입니다. 태양은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 애청자다.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야 되나? 특히 또 저는 한국인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야 이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는지 집에 크고 아름다운 돼지고기 제주특별자치도산이 쌓여있다고 한다. 과거 무한도전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서 보란듯이 들고 왔는데 광희가 보고하는 말이 공룡고기냐고. 제가 한 10년 전이었나요? 제주도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그 돼지고기 집이 있었어요. 지인 통해서 이제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 돼지고기 집 사장님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제가 평생을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분은 정말 장인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 사장님이신데 그분과 항상 명절 때마다도 인사하고 전화하고 하는데, 전화를 사실 드릴 때마다 제가 전화를 편히 못 드려요. 왜냐면 전화를 드릴 때마다 돼지고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한 짝, 목살과 삼겹살 거의 끝부분까지 이게 다 나와 있는 한 짝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그러려고 전화를 드린 건 아닌데 죄송해서 편하게 전화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도 요리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음반 작업하고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요리에 대해서는 진심인 편입니다. 집에서 많이 하면은 와이프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해주는 음식들 가끔이지만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은 제가 해주는 음식 중에 짜파게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1311만 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이 밑에 있는 거는 2380만 회네요. 이때가 제가 1병인가 2병인가 굉장히 열심히 무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대를. 이게 단 한 번도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들어와서 절제와 그 명령 체계 속에서 있는 그런 생활들, 내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다르구나 그러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생기면서 무대에 서 보니까 정말 메마른 사막의 담비와 같은, 이때 저는 다시 한번 그 초심이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우. 와, 그리고 참 지금 보니까 이 몸이 많이 불어 있는데 군대에 가서 10kg가 넘게 쪘어요. 이 삼시세끼를 다 먹으니까. 뒤에서 지금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문주원 병장님. 정말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선사해 주셨죠. 뭐 대성이는 말할 것도 없고 빈진호 상병님, 그리고 우리 경표 이병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 만나면 또 군대 얘기하고 뭐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대성 씨랑 같이. 아, 우리 대성이 정말 참군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부사관 같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파견 활동을 하면서 같은 내무반, 그러니까 생활관을 썼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상 시간이 이제 6시 뭐 이렇게 되는데 한 5시 반 되면 누군가가 이제 벌써 전투복을 입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소리에 깨서 보면 아침 점호를 혼자 준비하고 있는 참군인. 정말 보면서 아, 이 친구 진짜 남겨두고 오고 싶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군대 이야기가 오래가네요. 남자 아이돌이 군 통령된 최초 케이스. 이 많은 친구들이 여자 아이돌, 여자 그룹에 거의 미칩니다. 일단 아침에 기상을 하면 무조건 여자 아이돌 음악부터 틀어요. 봤던 뮤직비디오를 하루에 한 100번도 넘게 보여요. 근데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무대를 섰는데 너무 반응이 뜨겁고 뱅뱅뱅이라든지 정말 힘이 있는 그런 노래들은 거의 막 목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댓글들이 달리지 않았나. 국방부 떼창 4천왕, 1번이 실로암이고 예. 두 번째가 롤린, 세 번째가 쌈자 메들리, 4번이 뱅뱅뱅 판타스틱 베이비. 실로암이 뭐예요? 실로암이 주일에 부대에서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기독교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갑자기 군대 말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종교 활동을 가게 되면 이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실로암 찬양을 거의 뭐 떼창 수준 뭐 율동에 맞춰서 구호를 외치고 실로암을 부르는 그 군 장병들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1위로 뽑힌 게 아닐까. 태양 연말 인사 영상 개웃겨. 이 영상 혹시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갑자기 알고리즘에서 떠서 봤는데 저 보고 사실 좀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거 좀 보기 겁나는데.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이때가 이거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잠깐만, 이거 국어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자꾸 이 말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멘트를 할 때도 백그라운드 음악을 좀 깔아줬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음유를 이렇게 붙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까지는 열창을 안 했었는데 점점 이제 열창을 하게 되면서 한국 콘서트에서 웃기게 하게 되지 않았나? 이거 봉주에서 눈물 흘림. 봉주. 빅뱅 태양 감미로운 인사 따라하는 블랙핑크. 나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밈에 이게 진지한지 모르겠어. 이게 어느 순간 블랙핑크 친구들 투어 영상이 제 SNS에 계속 뜨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뭘 했길래 이렇게 뜨지 하고서 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저를 따라한 건지 저는 몰랐어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좀 이거는 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조금 놀리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블랙핑크 친구들이 여러 제 솔로 콘서트를 항상 와서 봐줬거든요. 근데 제가 무대에서 하는 약간 이런 비슷한 어떤 느낌의 행동들을 그 무대 뒤에서도 저한테 막 와서 막 예해
오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따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불핑 진짜 귀염 뽀뽀짝해. 너무 귀엽죠? 진짜 이 친구들 뭐 귀여운 뿐인가요? 너무 예쁘고 너무 잘하고 최고. 와 시읍 비읍 빅뱅 캔디 커버 태양 목소리 어린 거 봐. 이거 기억나요. 이게 와 이거 진짜 오래전인데. 이거 저희가 데뷔 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와 22년에 캔디 리메이크하는 현 최애돌과 8년 전에 커버했던 구최의 개 심란하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22년에 캔디 리메이크를 했던 아이돌이 있나 보네요. NCT 드림이라고. 그렇구나. 현 최애는 이제 NCT고 이 예전 최애는 이제 저희였던 거네요. 그래서 신나다. 갑자기 알고리즘에 뜬 태양 춤추는 방탄소년단 지민. 이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이땐 정말 어려 보이는데요. 애기 같은데 진짜. 어떠세요? 너무 좋네요. 이게 사실 진짜 지민이가 여러 매체 통해서 저 좋아하고 제 노래 이렇게 많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본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단독 역대급 컬래버 태양 방탄소년단 지민과 협업. 정말 감사하게도 지민이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콜라보가 성사가 됐어요? 꽤 오래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저희 더 블랙 레이블의 이제 테디 형께서 스쳐가듯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때쯤에 지민이와 태양이가 같이 한 곡을 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만날 기회들이 생긴 거예요.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음악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들어보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면 했었으면 했거든요. 이 음악이 진짜 본인도 마음에 들고 같이 했으면 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와서 같이 음악을 들어보는데 지민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고 또 저희가 같이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음악을 같이 하길 너무 잘했다 싶을 정도로 서로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와 이게 되네. 그러게 이게 됐네요. 사실 저희도 뮤직비디오 나온 것들 이제 보고 음악 완성된 거 들었을 때 와 이게 진짜 됐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민 성덕이네.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처음 이제 가수의 꿈을 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Alive라는 앨범을 냈었어요. 판타스 베이비가 들어있던 그 앨범인데 그때가 중학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이제 들으면서 많은 꿈을 꿨다고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은 그때 지민이가 중학생이었다라는 것에 놀랐고 그런 지민이가 이렇게 멋지게 정말 성공을 하고 이제 한류를 주도하는 그런 그룹이 돼서 감사하게도 저와 같이 또 멋진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이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게 저도 감회가 너무 새롭고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같이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도 배우는 게 많았고요. 둘 다 춤장들이니까 안무도 있었으면 안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민이와 함께 할 음악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요. 안무가 이번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8년째 피아노로 태양, 웨딩드레스만 치는 방탄 지민이랑 작업을 하다가 지민이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님 제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건반 코드가 있는데 그게 형님 노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냐 그랬더니 웨딩드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사실 웨딩드레스는 진짜 제 찐 팬분들 아니면 이 노래 잘 기억하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사실 피아노로 연주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제 솔로 아티스트의 시작을 알린 인간의 이기심을 잘 표현한 거지. 솔직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애인이 자기만 바라봤으면 좋겠지. 이게 아마 나만 바라봐의 그 곡 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가사를 보면 굉장히 사실 좀 파격적이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을 극도로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태양이 21살이었다니 지금으로 치면 01년생인 내가 바람 펴도 넌 절대 피지 마 이런 느낌. 귀여웠다. 네, 귀여웠습니다. 그때 제 자신을 봐도 너무 귀여웠어요. 보고 싶다. 이 노래는 겨울에 들어도 좋네. 그냥 제목처럼 사계절 내내 들으라고 낸 노래인가 보다. 맞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제 저희를 생각하시라고. 이게 마지막 앨범일까봐 무서움 진짜. 사실 이 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드는데, 사실은 제 솔로 앨범에 넣으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곡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네, 솔로 앨범의 어떤 곡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테디 형께서 이 곡은 이 내용을 가지고 빅뱅이 부르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멤버들하고 그때 다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완성이 된 곡이에요.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또 뜻이 깊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팬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 가지 위로와 또 여러 가지 감정들,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운 곡이기도 합니다. 빅뱅은 또 언제 컴백할까요? 글쎄요.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모두가 원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저도 그걸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솔로 아티스트로서 본인 등판에 나와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과 같이 팬 여러분들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많은 것들을 더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이 촬영을 하는 가운데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빅뱅 같은 그룹은 다시는 안 나올 거다. 영원히 내 가슴 한켠에 남아있을 거예요. 너무 고맙고 항상 행복하기만 바라요. 콘서트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저도 꼭 콘서트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콘서트에서 꼭 보고 싶고, 네, 공연장에서 꼭 만나고 싶어요. 태양, 지민, 역대급 컬래버 성사, 빅뱅, 방탄, 파기력 어떨까? 네, 정말 오랜만에 제 신곡 바이브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보여주신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지금의 이 신곡 또한 가능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이 모든 어떤 활동과 음악적인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또 소중한 추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또 먼 훗날 우리가 또 같이 같은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오랜만에 사실 방송 활동을 하게 돼서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서야 될지 고민도 많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 저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몇 년 후에 본인 등판에 제가 또 나오게 되면 더 좋은 소식들과 더 좋은 반응들을 제가 또 읽을 수 있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인 등판 태양이었습니다. 안녕. 원더케이